강헌의 요주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강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셰프 한 사람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셰프라는 말을 쓴 적도 얼마 안 되고요. 이전에는 그냥 요리사였죠. 그러니까 요리사가 그렇게 뭐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끈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요리사들이 그냥 힘든 직업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뭐, 그냥 뭐 음식점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요리사가 유명한 적은 별로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 많은 이제 먹방들이 뭐, TV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특히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이 셰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 이른바 스타 셰프들이 우르르르 등장하면서 이제 셰프는 어떤 그냥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어떤 기술자가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떤 하나의 어떤 문화 혹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인물은 바로 그런 요즘 그 우리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이제 이 요식업계 분을 다룰 텐데요. 이분을 좀 셰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리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업가 혹은 사업가에 가까운 요리 기업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주 요주의 인물의 주인공은 바로 더본코리아 대표이사인 백종원 대표님이십니다. 뭐 어떤 웬만한 연예인, 어떤 뭐 가수, 뭐 어떤 개그맨, 어떤 뭐 배우보다도 더 많은 인지도를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이분과 관련된 많은 브랜드들이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에 막 그냥 다 널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세 끼밥을 뭐 먹는다고 치면 참 이분과 관련되지 않고 하루를 넘기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명하게 된 분입니다. 특히 이제 좀 최근에는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부터 시작해서 또 얼마 전에는 또 모로코에서 좀 논란이 좀 있었죠. 이른바 그 장사천재 백사장까지 이런 TV 프로그램에서의 좀 이슈도 있었고요. 또 그의 고향이기도 한 이른바 예산시장 프로젝트의 일종의 철수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많은 또 그 관심을 또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프로그램은 어떤 요리 그가 출연한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어떤 뭐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요리가 어떻게 이제 특히 사업이 되고 또 실패한 어떤 그 음식점들이 어떻게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문제점을 어떤 개선하는 일종의 컨설턴트 혹은 어떤 사업적인 어떤 조언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은 또 관심과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가 이렇게 그 미치는 우리 일상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그 놀라운데요. 뭐 그가 운영하는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뭐 보통 이런 것까지 백종원 대표가 한 거야 할 정도까지 합치면 뭐 거의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흔히 농담으로 점심은 뭐 백보이에서 피자를 먹고 그리고 백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은 뭐 새마을 식당에서 먹거나 홍콩 반점에서 반줄기들을 한잔하고 술은 한심포차에서 마치고 기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프랜차이즈 사업가로서의 또 면모 또한 굉장히 우리의 또 관심이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음식점도 재밌어요. 예, 뭐 아까 커피 얘기도 있고 뭐 했는데 꼭 한 분야를 고집하지 않고 뭐 한식, 뭐 중식, 뭐 분식, 뭐 기호품, 뭐 이런 등등 모든 범위를 그 아우르고 있고 심지어 유튜브조차도 거의 뭐 600만 명에 가까운 어떤 구독자를 거느린
뭐 거의 뭐 몇 손 꼽는 거대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가인지 요리사인지 아니면 연예인인지 정말 궁금한 백종원 대표의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는 병오년, 병신년, 병인일 무술시생입니다. 또 심상치가 않죠. 예. 갑자기 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명식이 갑자기 소환되지 않습니까? 병화가 3개가 떴어요. 다만 일주가 노무현 대통령은 무토였던 것이 일주가 이제 병화로 바뀐 것이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고요. 또 일지는 인목으로서 똑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인일주였고요. 백종원 대표는 병인일주라는 점이 다른데 또 옆에 월지신금과 인신충을 하고 있다는 점도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연지에 술토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백종원 대표는 시지에 술토가 있고 시지가 식신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철주를 내리다 통근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강력한 식신이 지지에서 천근까지 높여져 있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것이요. 월지인 편제가 바로 이제 이 사업가로서의 그의 그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편제가 그에게 용신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서는 이제 그것이 식신이었는데요. 똑같은 신금이지만 병화일간인 백종원 대표한테는 이 신금이 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 용신이 되는 글자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용신을 굉장히 강력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또한 되기도 하고요. 또 일주가 옆에 병인일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용신을 일지가 충하기 때문에 강력한 편제의 기운이지만 굉장히 요동치는 글자 그대로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편제가 되겠습니다. 편관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무인일주와는 달리 병인일주는 편인인데요. 흔히 이제 이 편인을 비즈니스의 일주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 사업을 이렇게 막 펼쳐나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또 혹은 대륙과 대륙을 막 오가는 어떤 그런 무역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병인에 가장 걸맞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술을 해도 사업처럼 하고 정치를 해도 사업처럼 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 병화가 가지고 있는 보여주기 아주 특화된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병인일주가 누굽니까?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여준 어떤 화려한 어떤 비주얼들,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공공이나 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지친 독일의 어떤 민중들을 막 들끓게 만들었듯이 그리고 또 영화를 통해서 거대한 사업의 영역으로 올린 사람도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병인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병화가 살벌하게 3개가 떴고, 그리고 또 오화까지 지지에 갖고 있으므로 이 병화의 힘으로부터 그런 이제 결코 이렇게 남한테 그래서 어쩌면 천성적으로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부인조차도 아주 유명한 배우 출신인 소유진 배우가 또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결국 이명식은 식신 먹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어떤 이 명식이다라는 것이 아주 너무 일목요연하게 이 명식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이런 길을 걷지 않고 말해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대기업의 사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랬으면 굉장히 답답한 삶이 되지 않았나. 뭔가
막 사고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막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대운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이럴 때 보면 계속 이제 식상과 재성대운, 그리고 관성대운으로 쭉 흘러가고, 식재관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운의 흐름도 이 신강한 이명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하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백종원은 만석군이었던 어떤 정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릴 때부터 어떤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던 장사꾼 기질이 있었다라고 수리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백종원 충남 예산 출신인데요. 그런 중학교 시절에 이미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와서 연세대학교를 나왔죠. 근데 대학생일 때 이미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호프집을 인수해가지고 3년 동안 3개를 확장시키고 이미 그때 뭐 거의 15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해요. 이미 이때부터 이때가 이제 이 20일 이 상관 기토 희신대운인데요. 이때부터 이렇게 뭔가 먹고 마시는 것에 아주 그냥 뛰어난 사업적 감각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마친 그는 이제 28살이 되는 93년에 이제 원조 삼밥집을 인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근데 곧바로 그의 이제 인생의 최대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97년 이제 IMF 때 이제 주택 사업이 왕창 망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빚을 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가 정춘년이었습니다. 그에게서는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이제 그야말로 급전년이죠. 지난 시간에도 급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급전은 이제 재물을 약탈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되었고, 이 축토가 이 역할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축토가 별로인 게 본래는 희신인데 이 대운인 자수와 합을 하면서 또 기반이 되어서 그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거의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재기가 힘들 정도로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운이 굉장히 자신에게 우호적이었잖아요. 경금 대운이었습니다. 바로 이 편재, 자신의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대운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 당시 채권자들이 어린 사업가에게 사업가들을 신뢰해서 믿어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채권자들이 그의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98년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봉가, 해물떡찜, 그리고 유명하죠. 2005년에 새마을 식당. 저도 참 많이 갔습니다. 갈 때마다 별로 맛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백다방, 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모두 빚을 갖다가 청산하고요. 이 경자 신축으로 흘러가는데 바로 용신인 다 재성대운을 통해 가지고 그는 이제 사실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사실 이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수많은 깨알 같은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만 그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또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이제 또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이제 또 안티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특히 이제 슈가보이라는 별명처럼 모든 음식을 전부 다 달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고유의 미각을 해쳤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특히 황교익 평론가하고의 어떤 그런 또 부딪힘도 유명하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남자들을 부엌으로 또 이렇게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제 많은 어떤 논란 속에서 좀 백종원 대표가 보여준 저는 좀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여유 있고 충분히 그런 비판을 자기는 뭐 겸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굉장히 여유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되는데요. 이게 이제 대운상으로 보면 해자축 이제 관성대운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명예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호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재물만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재생관이라고 하잖아요. 재물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명예에 대한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탑재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의 명식 안에서는 관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장간 안에 뭐 신중, 임수 하나 정도 있는 아주 미약한 기운인데 이 20대 대운부터 계속 해수, 자수, 축토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해서 이 관의 기운들이 20대 때는 이제 이 해수는 인의 한목이 되기 때문에 관성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30대와 40대 때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관의 기운을 쓰기에 말입니다. 그리고 50대에서도 이제 임수, 개수, 60대 계속 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식상생재, 재생관에서 이제 50대 이후에는 관인생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는 아주 어찌 보면 환상적인 어떤 대운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가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뭐 엄청난 인기도 얻었고 또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관인생은 뭐냐면 자신의 명예를 바탕으로 정말 이름을 남기는 거거든요. 어떤 통찰력을 어떤 사회에 자신이 획득한 통찰력을 돌려주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스승의 어떤 그런 반전에 올라야 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이 이민대운부터 그의 대운에서 이제 대운부터는 이제 이 재성과 식상의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좀 앞으로 조금씩 불리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사업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을 돌리고 어떤 공익적인 것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이름값이나 뭐 영향력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바뀐다면 그의 말년 또한 굉장히 훌륭한 삶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예산시장 프로젝트 같은 것이 사업가로서 자신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시골에 낙후되어가는 어떤 그런 전통시장을 어떤 음식 문화로 좀 돌리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관인생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좀 좌절하지 말고 좀 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깊게 준비해서 어떤 그런 정말 그동안 어떤 누구도 해결해내지 못했던 것을 만약에 백종원 대표가 아무래도 그 힘이 없는 가난한 어떤 자영업자들이나 혹은 또 아주 비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그런 풍요로운 음식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면 그런 그 어떤 부보다도 값진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귀영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 부는 재물이라면 귀는 명예입니다. 명예가 따르지 않는 재물은 그저 손가락질의 대상에 불과하죠. 그의 삶이 그의 후덕한 인상만큼이나 부귀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